오늘은 상문 조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전에 시운 6효, 즉 대정수 신수 작계편에서 나왔던 상문 조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부 신사를 안 보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 상문 조객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생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문 조객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상문 조객이란 우선 상문은 사전적 의미로 매우 흉한 방위, 불길한 일을 뜻합니다. 조객은 조문하러 온 사람을 뜻하고요. 즉 죽음과 관련된 기운을 얘기하는 신살인데 상복을 입거나 조문을 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상문은 집안의 초상이 날 기운으로 사주 명조에 상문살이 있는데 연운이라든가 월운에 재차 상문조객이 오게 되면 그해 그달에 상복 입을 일이 일어납니다. 보통 연운과 월운에서 오면 친족 또는 부모 등과 불화가 생긴다 또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가벼워도 친척 또는 그 원친, 먼 친척의 불행사가 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가까운 사람의 상을 경험하고 또 상갓집에 가서 상문살을 많이 당하고 특히 재수가 없고 우한, 질병, 사고가 있게 되는 경우를 봤습니다. 조객은 초상집에 갈 일이 생기는 기운으로 상갓집에 갔다 오면 자주 신음하게 되고 아프게 되고 병운으로 또 우울한 기운이 강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문 조객살은 격각의 기능도 있어서 즉 변고를 뜻하며 모든 재산 또는 가산을 탕진하거나 사망하거나 혹은 급사하거나 또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기 중에 최고로 해로운 흉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상문 조객운에는 상갓집에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명조에 조객살이 있고 연운이나 월운에서 재차 상문 조객이 오게 되면 그해 또는 그 월에 상복사가 일어나게 되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문 조객살을 찾아볼까요? 즉 상문 조객은요 연지, 띠 기준으로 찾습니다. 즉 한 칸씩 띄고 발생하는데 앞방향으로 한 칸 띈 것이 상문이고 이를 우리가 명전 3이라 하여 띠부터 앞으로 1, 2, 3 즉 3칸 전진한 것이 상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뒤쪽으로 한 칸 띈 것이 우리가 명무 3이라 하여 띠부터 뒤로 3칸 1, 2, 3 후진한 것이 바로 조객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의 상문은 신, 조객은 진, 신의 상문은 술, 조객은 오, 술의 상문은 자, 조객은 신, 자의 상문은 인, 조객은 술, 인의 상문은 진, 조객은 자가 됩니다. 묘의 상문은 사, 조객은 축, 사의 상문은 미, 조객은 묘, 미의 상문은 유, 조객은 사, 유의 상문은 해, 조객은 미, 해의 상문은 축, 조객은 유, 축의 상문은 묘, 조객은 해가 됩니다. 상문 조객은 격각과 같은데요. 격각이란 사이들 격에 뿔각으로 뿔처럼 사이가 벌어져서 만날 수 없는 즉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불안정한 상태, 답답함과 간접적인 어떤 갈등, 애로움을 뜻합니다. 즉 우리가 오를 기준으로서 신이 상문이 되는 것이고 진이 조객이 됩니다. 그래서 신은 신자진계도
또 진도, 신자진 계도, 오는 인호술이죠. 그래서 이것이 숫자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세력 싸움이 되죠. 즉 신자진 수국 둘이 인호술 오화를 끄는 형상이 바로 격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격각을 찾는 법 알아볼까요? 격각이란 지지에서 발생합니다. 즉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으로서 상문조객과 같이 한 칸씩 띄고 발생합니다. 인진호, 신술차, 또 축해유, 미사모가 되죠. 그래서 인진호, 신술자는 양 지지가 되고, 즉 축해유, 미사노는 음지지가 되죠. 간혹 극과 생의 격각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격각은 즉 삼합의 운동으로 인호술화와 즉 신자진 수화의 사이로 양은 상승하려는 화의 기운과 하강하려는 수의 기운의 즉 상반된 만남이 바로 격각입니다. 음은 확산하려는 목의 기운과 응축하려는 금의 기운의 상반된 만남이 격각이 됩니다. 즉 격각은 삼합기준 방향성 반대관계로 발생하는 즉 상반된 기운의 만남인 것이죠. 오늘도 시간이 흘러가고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보든지 월별로 보든지 하루든지 연이든지 현 시점의 운동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삼합운동 때문인데요. 이에 의해 펼쳐지고 닫혀지는 현상을 격각이라고 합니다. 격각살은요, 유년, 즉 세운, 대운을 볼 때 중요하죠. 격각살은 자연운동에서 볼 때 사계절입니다. 추나추동이 즉 순환하는 데 있어 봄이 온다는 것은 가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봄이 온다는 것은 축이 경금을 입고시켜서 가을을 닫아야 봄이 오는 것이고 또 봄이 온다는 것은 가을이 간다는 것이죠. 계절운동에서 반대편 계절을 용납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서 해묘미 글자가 있는 경우 올 같은 을사년에는 해묘미가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해묘미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봅니다. 만일 연이 격각이 된다면 상문조객처럼 해석하여 즉 조상 같은 것을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활동적인 즉 입지 역할 활동하는 것들이 자신이 주도하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주도하여 이루어지므로 어쩔 수 없이 떠나간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격각은 삼합의 특성에 따라 작용력이 달라 나누어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묘오유자 왕지가 빠진 방합기준 가합의 격각은 생지와 묘지의 격각으로 작용력이 가장 약합니다. 다음은 작용력이 강한 격각을 구분해 볼게요. 자, 수정법 다 아시죠? 여기에서 보시면 각 모서리에 인신사의 생지가 있습니다. 이 생지를 사이에 두고 앞뒤로 즉 왕지와 묘지가 오는데 이 왕지와 묘지는 모서리 각으로 인해 그 어떤 격각보다 사이가 멀어져 있습니다. 반대편을 더욱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작용력이 가장 강합니다. 자, 상문조객과 격각에 대해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이 살은 상문조객으로 인한 육친 사망뿐만 아니라 격각으로 인한 사고라든가 부도 등이 흉신일 때 많이 일어납니다. 격각별로 공엽된 또 오행이 있죠. 그 오행이 길신인 경우에는 좋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격각될 때 좋은 일, 흉한 일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운 후 흉운이 될 수도 있고 흉운 후 기운이 될 수 있는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게 격각인데요. 예를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재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부도를 맞았는데 주변에서
누군가 도와주어서 전화 이복이 되는 경우도 저는 봤습니다. 육친과 함께 그러므로 상문조객을 잘 살피셔서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임상 결과에서 상문조객의 작용을 많이 보아와서 상가집 갈 때 상문조객일을 피해서 등산을 가고 있습니다. 3일장이 아니어서 일자가 없을 때 이때 부조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상문조객 시간도 피하여 문상을 갑니다. 물론 가족의 부고일은 상문조객일을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육친이 타인인 경우에만 지켜서 행동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